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선대학교 역사관 사무국장 이건근입니다. 저희 대학은 2022년 신년을 맞이해서 콜로퀴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때는 2월 4일이죠. 그때는 공룡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오늘은 2월 10일로서 우리 이 호남 지역에 가장 훌륭하신 역사 문화의 원로격이시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신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조선대학교 학내 구성원인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광주 시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022년 조선대학교 역사과 신년맞이 콜로퀴움 패널로 오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산 인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송창글입니다.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진 촬영과 수필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61년도에 우리 조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65년도에 졸업하는 우리 모교에 와서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2022년 조선대학교 역사관 콜로퀴움에 초대받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조선대학교를 제2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저로서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조선대학교에 그 사진을 많이 촬영해서 현재 총장님실에도 제 사진이 걸려 있고 제가 그 학교에 다녔던 지금 건물의 어떤 구성을 보면서 옛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특히나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조선대학교에 그 교가가 있었습니다. 교가를 부를 때마다 아주 힘이 솟고 뭔가 용기가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 근간에 우리 조선대학교 건물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세계적인 어떤 그 교정을 가지고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하면서 세계 각국을 조금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카나다나 소련, 영국 그 유명한 그 대학의 그 속속들이 아는 보지 못했지만은 유행성으로 보는 학교 그 건물 구성이나 캠퍼스에 대한 그 인상이 우리 조선대학교만큼 이렇게 훌륭한 데가 없다.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지냈습니다. 역시 그때 선배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조선대학교 아주 그 까마득한 후배들이죠.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세상은 넓다. 세상은 할 일이 많다. 60년, 70년대에 그 김우중 대우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그 명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세상이 넓다가 아니고 세상은 하나다. 그리고 세상에 세계에서 제1이 되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학생들의 각오와
이 학교 운영의 지도자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학교를 국제화해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운영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시 죄송합니다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현재 40년생으로 우리 정 나이로 82세입니다. 아, 네. 그럼 대학을 졸업하신 지가 한 60년은 안 되고 58년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신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학교를 간다면 저는 법정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도 많은 사회에 나가서 큰 실적을 가지면서 내 개인의 영달을 피해 왔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다시 학교를 간다면 인문학 계통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인문학 그다음 철학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선두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모든 그 사회의 번영이 그 인문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 앞서가는 그런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톡쇼에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눠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패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동문화재단 대표이고요. 또 미래유산 시민연대라는 이 문화유산을 지키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상열이라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뭐 한 30여 년 정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 지킴이 운동 이런 운동을 해오면서 문화재의 소중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죠. 네. 네. 오늘 우리 광주의 또 호남의 아주 유명 인사분으로 저희 콜로키움에 초대를 받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조선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와서 유서 깊은 이 대학 본관에서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 굉장히 또 이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대학교 또 조선대학교 역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 그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대학 하면은 저는 조선에서 최고 대학이 조선대학이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저는 조선대학을 다니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게 이제 고학을 해가지고 그러지 못했지만은 항상 이 조선대학은 이제 그 광주의 어떤 랜드마크 아니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대학의 뭐 상징처럼 아주 이 건물 자체가 주는 굉장히 그 감동스러운 게 있잖아요. 건물도 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됐지만 건물 길이가 뭐 잘 아시겠지만 375m 세계 가장 긴 이제 건물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또 여기 우리 번지가 아마 서석동 375번지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그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건물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광주의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저는 조선대학교 하면은 항상 그 이 백색 건물 주는 그 상징, 그게 아마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건 조선대학교다. 그렇죠. 그런 그 자부심을 하게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저는 항상 부러웠어요 여기. 예. 가끔 강의하러 올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뿌듯하고 정말로 이런 데서 좀 공부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역사문화 전문가로서 우리 현재 이 방송을 우리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될 텐데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문화재 지킴이 전문가로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화재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건물 곳곳이 다 문화재이고 우리 뭐 여기 보면은 미래유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10년, 20년, 30년 또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다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 전에도 그때는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1000년 후 지나고 나면 바로 오늘이 바로 이 과거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를 우리가 지키고 그것은 문화재 속에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이 토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역사를 흘러서 다시 대학생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저는 대학생이 된다면 당연히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재를 공부할 것 같아요. 그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재 하면은 막 경주, 안동, 또는 서울 이런 쪽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도읍지라든지 또는 신라의 어떤 도읍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이제 유서 깊은 이제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광주는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조선대학교의 이 본관과 또는 옛 대학원 건물 또는 의과대학 건물 이것들이 다 문화재로 지금 등록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세계에도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조대 여중 건물이라든지 여러 개들이 다 기숙사라든지 그리고 다 지금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조대 장례식장 자리 있잖아요. 그럼 조대 장례식장 자리가 옛날에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상수도 폐수지예요. 광주 시내에 상수도 물을 이렇게 담아놨다가 거기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수도 폐수지인데 그게 다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장례식장을 세운 거예요. 이 문화재들이 사라져버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려면은 우리 시민들이 오늘 학생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런 문화재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도시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유서 깊은 문화 자원이 없으면은 그 도시의 품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다음 또 토크쇼에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토크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노력을 해오신 분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호남 지역의 문화가 불경이나 대경이나 충청이나 수도권 이런 지역과 다른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사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남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민주화의 터전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세대에서는 하나의 문화, 인성 문화, 정자 문화, 가사 문화 이러한 문화의 하나의 산지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지역마다 그 고유의 문화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불경 문화라든지 경상도 문화라든지 또는 서울 중심의 문화라든지 전라도 문화 이것이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라도는 이제 경상도에 비해서 땅이 이제 비옥하고 넓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넓고 그렇게 지어진 반면에 경상도 문화 같은 경우는 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밀조밀하니 섬세하게 이제 짜여진 문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은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소외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경상도나 한양의 어떤 그런 그 고택이나 또는 그런 역사적인 자원보다도 절의 정신 이런 것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은 우리 지역의 미래 유산 자원에 정통하신 원료들이십니다. 만약 한 분께서 광주광역시장 그리고 또 한 분은 전라남도 도지사가 된다면 특별히 지원하고 싶은 장소가 또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관습이 있다면 딱 한 개씩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상 오늘은 우리 조선대학교를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대학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하나의 백악으로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문화유산으로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조선대학은 또 하나 특색이 민간 주도 대학입니다. 사학이죠. 그래서 그 설립 과정을 우리가 본다라면 어느 학교보다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는데, 현재 어찌됐든 운영 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위대한 학원을 이루어놨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대표적인 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외국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장을 해서 네. 이것이 세계적인 학교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예전처럼 호남과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로서만이 나간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문화재가 되어버린다든가 기념관이 된다든가, 저는 이걸 바라고 싶지 않고 하나의 학원으로서 세계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토론토의 토론 대학, 캐나다의 소련의 모스코 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대충 그런 데를 보더라도 우리 조선대학만큼 이렇게 멋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대학은 세계적인 톱 클래스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네. 이것이 바람이고,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되고 큰 능력자가 된다면 우리 조선대학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도 어떻게 특별히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 장소나 그런 기술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 좋겠고요. 그럼 도지사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가정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문화재라는 것이 광주시나 광역시나 또는 전남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핸들링 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본관도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하고 또 그 지방자치하고도 이렇게 다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이 조선대학교는 그 70년의 역사 넘는 그런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어떤 경관성, 경관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라는 것이 문화재 자체로만 그대로 있으면은 사실은 의미가 좀 많이 이렇게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화재는 그 보존도 중요한데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시민과 함께 했을 때에 더 보존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광주광역시장이나 전남도지사가 돼가지고 문화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저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 네,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저희들은 미리 질문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한 상태에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지방대학교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지방이 소멸된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들을 다시 오게 하는 방법으로 물론 양질의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두 번째로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전통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젊은이들만의 문화인 뭐 수도권 문화, AI 문화, 향락 문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가지고는 또 차별성이 없을 것 같고요. 질문은 이겁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 포함해서 이 신세대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향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참 요사이 지금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적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빛을 받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BTS 그런 공연에 관한 것이랄지 박봉수 감독의 영화 이런다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를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앞으로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후퇴해버리면은 그 문화도 따라서 침체되어 간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0위권에 들어있는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경제의 발전에 더 기여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선대학을 중심으로 한다면 제가 사실상 61년도에 이 학교로 왔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세 동의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번창하는 참 캠퍼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나 또 여기서 배출되는 그 동문들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 향상을 이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학은 어찌됐든 좀 세계화할 수 있는 세계에서 코리아 조선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 문화를 세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조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저는 이제 전통문화 지킴이 이제 단체를 이끌고 있고 또 이제 전통문화를 담아내는 이제 대동문화는 잡지도 이제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품격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국격이라고 합니다. 사람한테는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에도 그 도시의 품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 품격을 뭘로 평가하느냐, 얼마만큼 그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문화적인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가되는 겁니다. 아무리 도시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역사성이 없으면 그 도시의 품격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적인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품격도 있고 소양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요새 갈수록 뭐 전통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소홀하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꼭 보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의 소중한 가치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려 하고 또 알려는 노력이 매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한류 문화가 우리 아까 송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꼭 한류 문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것의 가치를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체가. 우리 보면은 그때 국악으로 막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누군가요? 이날치인가요? 뭐 그런 거 보세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진짜 관심을 갖게 되면은 매우 그 가슴에 진짜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저는 문화적 소재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통 문화를 아주 오히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전통 문화를 강화시키면 원래대로 그거를 그대로 강화시키면 그게
세계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전통을 뿌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 현대 문화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지금 동계올림픽에서도 그 우리 한국의 여성 그 복장을 해서 우리 문화를 돌아갔잖아요. 한마디로 그 한국의 그 복장을 보면서 야 우리의 참 그 의상이 세계적으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는 감탄해 버렸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지금 표현을 했지만은 그 어디까지나 그것도 우리 한국의 문화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해서 좀 비난도 하고 있지만은 야,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PR 많이 해주네. 아유, 우리 댄디 다 돌아갔네.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아주 그렇게 보니까 또 생각을 그렇기도 아, 한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이 사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국수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아 정말로 우리 한복이 꼭 우리 것만 우리만 입어야 되고 우리 것만이라고 주장한 것보다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우리 것이 너무 좋으니까 다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것이 세계화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 것을 뺏어갔냐라는 시각보다도 뭐 우리 김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세계인들이 한국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대국적인 우리가 오히려 땅은 적고 뭐 하지만은 사실은 그 문화는 강국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오히려 더 우리한테 더 네. 그것이 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돼요. 예, 뭐 소위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한국 거를 좀 뺏으려고 문화 공정을 한다는 말을 하는데 두 분의 의견은 자부심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되는 거다. 네.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조선대학교는 이제 시민대학이 될 겁니다. 앞으로 밀립대학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인터뷰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실제입니다. 이 광주시장이나 또 우리 그 도지사가 되면 이것은 중앙정부하고의 또 노력을 거쳐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조선대학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될 겁니다. 보시는 바 어떻게 이게 바꿔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조선대학교가 시내하고 너무 가까운 곳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시내 지하철을 조선대 여기까지 다 뚫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놀 수 있도록 뭐 간단하게 조선대학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곳에 시민대학이 된다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 60년대 초에 조대 이제 입학을 해서 그때의 풍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 본관에 3개 말하자면 그 건축물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있는 새 이렇게 그렇죠. 삼각형.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저 밑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정문에 이렇게 벽돌로 쌓아진 그 내용을 완전히 이렇게 미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전시가 돼 있어요. 그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거 보고 흥분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완전 벽돌집에 현재는 그 건축상으로 매지한다 그러죠. 그런데 매지도 안 해갖고 벽돌만 이렇게 고양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집에서 뭐 창문도 바람 불면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소리 나는 그런 그 교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광주 시내를 야간에 내려다 보면 불이 이렇게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꿈을 길렀어요. 내가 이 광주에 저 많은 불빛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나도 불을 하나 가져야 되겠고 남들같이 회전의자도 좀 돌려야 되겠고 전망대 만들면 좋을까요? 꿈을 꾸는 그런 아주 그 어머니의 참 모태와 같은 그런 곳이 저로서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본 질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저는 아까도 주장했지만은 이것은 호남의 대학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대학이 아니라 앞으로 절대적으로 세계의 대학으로 가야만이 문화적 가치도 보존할 수 있고 학교도 보존할 수 있고
그런 원대한 그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를 중심으로 한 대학이 돼야 되겠다. 정문에 오면서 보면 내가 그 상징물을 만들어 온 것이 지금 있습니다. 정문이. 다른 학교를 가면은 전부 다 옛날에 소설문 같이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뭐 문같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선대학은 딱 사각에 무슨 조형물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제가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온다 그래서 그걸 깊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오면서 관찰했어요. 아, 저것이 지금 벽에 지금 보입니다만은 저것이 동서남북을 딱 지정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남북.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제가 느낌이죠. 지금 생각한 겁니다. 얽혀보셨습니다. 동서남북이 됐는데 그놈을 딱 우리 연결해갖고 한 포인트를 딱 이 동서남북을 하나의 센터로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런 의미가 있구나. 예. 내가 어제 오늘 지금 느낀 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뭔 의미가 있냐? 저것은 세계적인 동서남북 총화를 하자.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야, 정말 저 처음에 볼 때는 무슨 철제로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놨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 관찰했는데 사실은 제 뜻이 맞는가는 몰라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누가 조형을 해놨구나. 예. 그것이 곧 전국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조선대학이 제일 가는 학교가 되도록 하자.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시민들께서 그런 뜻을 받아서 이곳에 시민대학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특히나 또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가깝죠. 무등사이라는 아주 네. 그 그렇죠. 대단한 우리의 정서적인 있죠. 역사적으로나 이 무등산에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세고 네네네네. 네. 무등산 자락에 그 사진을 내가 찍으면서 한 10년 딱 됐어요. 9년 됐는데 예, 예. 내가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그 사진을 찍으면서 봤지만은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 교정이 아주 제 위치에 딱 서 있다. 그래서 무등산과 시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이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곳에 만들어야 된다. 새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 대표님, 원래 어떤- 예, 무등안지 조선대학교의 설립 취지가 이제 밀립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설립 당시에 그 설립자의 취지에 맞게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오다가 그렇게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럼 어느 날 다시 그걸 찾아가자. 이제 그것이 아마 조선대학교가 앞으로 풀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 학교의 학생이지만 내일은 또 시민이거든요. 나가면 다 일반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 뭐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조선대학교와 함께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더더욱 지금은 울타리가 없어요. 문화라는 건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조선대학교가 어떤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그런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꼭 그 두 분 또 제2차 콜로키움에 또 역사 문화권에 되면 두 분 꼭 모실 테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